아, 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원래는 어제 코디우스 호스팅 좀 안내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저도 처음 해보는데 유튜브 스트리밍이 신청을 하면은 24시간을 대기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오후 22시쯤에 풀렸는데, 보니까 무슨 인코더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해갖고, 원래 10시에 하려던 게 이제 좀 방금 말한 준비 과정 때문에 약간 딜레이가 됐고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조금 전에 비트박스에 마이크가 되게 불편하네요. 비트박스라고 라인에서 하는 게 거래소가 오픈이 됐어요. 보니까. 네, XRP가 있기는 한데 이번에도 BTC 마켓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여기. 네, 여기 보이네요. 이왕이면은 그냥 법정화폐랑 쌍이 돼갖고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BTC랑 올라왔어요. 좋은 소식이긴 한데 뭔가 좀 아쉽죠, 저는. 그쵸, 좋은 소식이긴 하죠, 굉장히. 특히나 요즘같이 가격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좋은 소식인데, 당장 가시적으로 저희 눈앞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게 좀 아쉬울 뿐이죠. 뭐. 그 코디우스 설치는 하셨어요? 근데 마이크 감도가 괜찮나요? 지금 제가 마이크 준비 중이시라고요? 내려놓고 얘기하는데 잘 들리죠? 이게 헤드셋 마이크인데 머리에 쓰고 하니까 너무 덥기도 하고 좀 불편해갖고 내려놓고 있거든요. 뭐 잘 안 들리거나 그러면은 좀 피드백을 주세요. 작게 들려요? 불편한데 이거는 좀 어떠세요? 목에 차고 하는 건데 일단은 시간이 남으니까 저도 뭐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약간 무슨 1대1 과외처럼 됐는데 좀 도와드릴게요. 어디까지 진행하셨어요? 구글 계정은 있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도메인은 구매하셨죠? 근데 이거 진짜 노래라도 틀어야 되나? 아직 손도 못 대셨다고요? 그러면 지금 구글을 가입 계정 있으시죠? 구글은.
구글 계정이 아마 있으실 것 같고 없으시다면 지금 만드시고요. 구글 가셔서 구글 클라우드라고 검색하면 이거 뜨거든요. 클라우드 플랫폼. 이거 콘솔로 이동을 누르면은 페이지 연다음에 누르면 원래는 이렇게 안 떠요. 지금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놔서 이렇게 뜨는 것 뿐인데 보시면은 여기 위쪽에 무슨 무료로 시작하기 뭐 이런 게 뜨실 거예요. 이걸 누르면은 화면이 어떻게 뜨냐면요.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음, 일단은 제 블로그 가시면은 이것도 얘기가 돼 있거든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도 스크린샷이랑 같이 돼 있는데 여기 이 링크예요. 구글 클라우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런 비슷한 화면이 뜰 건데 여기가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그게 있어요. 무료로 시작하기.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은 아마 그 신용카드 번호,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결제 가능한 마스터카드나 비자가 지원되는 그 카드로 결제 정보를 입력해갖고 평가판을 시작할 수 있게 안내를 해주거든요. 거기까지 진행해서 다시 여기까지 오시면은 이런 화면이 돼요. 여기까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도메인도 하나 사셔야 돼요. 대략 세금까지 합쳐서 한 1,300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제 블로그에 있어요. 보시면은 참고해서 하시면은 편하실 거예요. 이 코디오스 호스트 등록하기 보면은 호스팅하기에 도메인이랑 이거 있거든요. 여기 고데디라는 사이트 링크도 걸려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이제 계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구글이나 페이스북으로 오어스로 로그인이 돼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계정이 있으면은 별도로 등록 안 해도 로그인이 되고 가셔서 마음에 드는 도메인 주소 이런 거를 도메인 주소라고 하거든요. 뭐 네이버닷컴 이런 거. 그러니까 아직 아무도 안 쓰고 있는 그런 URL 주소를 검색하셔갖고 저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게 4개가 제가 지금 등록해 놓은 거거든요. dreamfactory.xyz라고 요렇게 샀어요. 요거 D가 뭐 이거 닷컴도 있고 그런데 닷컴은 좀 비싸고요. 아니면 뭐 co.kr 이렇게 국가 코드가 들어간 것도 있는데 그것도 좀 비싸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되게 생소한데 XYZ라는 걸로 사면은 좀 저렴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로 사면 한 1년에 한 1,300원 정도? 세금까지 포함해서 딱 그 정도 될 거예요. 이 두 개까지는 미리 준비가 돼 계셔야 돼요. 이것까지 설명을 하면은 뭐 막 그 중간에 결제도 하고 막 시간이 약간 어려움을 느끼시지 않는 부분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건 오늘 생략을 할 거거든요, 그냥. 이 두 개는 준비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출발을 할 거니까 그 점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휴일날요? 휴일날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제가 휴일에는 이제 아기도 있어요. 5살짜리 아기가 있어갖고 아기랑 좀 주말 시간은 집중해서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주말에는 이제 화장실에서만 봐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정보가 있거나 이런 것도 화장실에서만 잠깐 보고 그러고 있어서 방송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네요. 이제 혹시 오늘 이제 코디우스 호스팅 설치를 이거 보시면서 같이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지금 설명드린 요거 도메인이랑 그리고 요거 구글 클라우드 이거 두 개는 지금 준비해 두세요. 그래야지 이따가 11시 딱 하면 시작할 텐데 그때 바로바로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저 같은 경우 이제 IT 전공인지라 그리 어려운 내용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IT 비전공자이신 분들께는 되게 용어라던가 이런 뭐 보면 API 및 서비스 되게 용어들 다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우실 것 같아요. 뭐 그런 거랑 똑같겠죠. 저는 이제 IT는 잘하지만 뭐 경제 관련된 거, 뭐 경영 관련된 거, 아니면 뭐 다른 전문 스킬이 필요한 것들을 당연히 저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됐지만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뭐야? 이거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네?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되게 두려움을 느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제가 아니더라도 그 코인 CEO가 잘 올려놨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막 처음 보는 명령어들 막 영어로 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좀 어려워 보이셨을 텐데 오늘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분 이내에 설치가 돼요, 그냥. 이미 잘 만들어 놨어요. 코일에서 코디우스를. 포기를 하셨네요, 벌써. 근데 이따가 혹은 뭐 나중에 보시면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몇 가지만 좀 공유를 드릴게요. 그 라인에서 만든 거래소 오픈을 했고요. 이거 비트박스라고 오늘 오픈했는데 되게 궁금한 게 XRP가 올라갔느냐 했는데 여기 화면 보이시죠? 올라갔어요. 리스팅은 됐는데 BTC 마켓으로 올라갔어요. 참 안타깝게도 왜 BTC 마켓을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쌍이 딱 3개예요. 테더랑 이더랑 BTC. 그러니까 BTC 마켓이랑 이더 마켓이랑 테더 마켓 3개만 딱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화면만 봤을 때는 아마도 들어가 볼까요 그냥? 아마도 이 친구들이 예, 아직 법정화폐를 개설을 못한 것 같아요. 계좌를 은행 쪽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예, 보시는 것처럼 이더 그리고 BTC 이 중에 저희 이거 리플이라고 적어놨네? 되게 괘씸한데 이거 바뀐 지가 언젠데 또 XRP라고 안 적어놓고 자꾸 리플이라고 하네. 리플사가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요거 소식이 하나 있고요. 요즘에 특별히 막 되게 좋은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어제 오늘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오늘 또 뭐가 있었던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지금 당장은. 아예 올릴 거예요. 동영상도 올릴 거라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그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음, 아직도 시간이 남았네. 막간 이용해서 몇 개만 좀 공유를 드릴게요. 제가 글로 적기에는 평소에 되게 다 적기에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공유를 못 드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음성으로 설명드리면 좀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림 보면서 잠시만요. 보면은 얼마 전에 그 은행, 영국은행이랑 저희 싱가포르에 있는 은행하고 캐나다 은행이 각각 뭐 제스퍼 프로젝트 그리고 영국은행은 이제 R3랑 관련해서 뭐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뜨면서 혹시 뭐 리플이 좀 솔루션들이 이제 외면당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PT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어디 있을까요? 제가 봤던 게 있는데 엔티티 데이터라고 도코모인가요? 그 일본 회사인데 여기도 이제 지금 리플 회사에 그 컨센서스나 밸리데이터로 참여하고 있어요. 서드 파티로. 그래서 관련 있는 회사고요. PT 자료가 안 보이네. 그걸 보고 말씀드려야 편한데 이 사람 거 써야겠다 그냥. 뱅크 XRP 거 보시면은 그럼 또 편집을 이 방금 말씀드린 게 엔티티 도코모라고 여기 보이죠? 이 자회사로 에버이스라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무슨 컨설팅 이런 관련 회사인데 뭐 투자 같은 거를 좀 고객들을 확보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것 같아요. 하는데 보시면은 지금 이 PT에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앞에 겉표지로 단 거고 이게 지금 이 보면은 지금 이게 앞에 관련된 회사다 보니까 자료를 갖고 있어요. 지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리플은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이거 해외 송금, 국제 송금 관련된 거에 딱 분류를 해놓고 있고 보시면은 R3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 보이는 소송까지 걸어서 이 코르다 프로젝트는 별도예요.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토큰 자체도 없기 때문에 그냥 B2B라고 해서 비즈니스들, 그러니까 기업체를 상대로 하는 블록체인 솔루션을 만든 거라 요거랑은 좀 별개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저희랑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여기 있네요. 하이퍼레죠. 리눅스 재단이 하고 있는 이 하이퍼레죠. 그리고 리플도 여기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죠. ILP 때문에. 그러니까 리플이 뭐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리플의 경쟁사가 마땅히 없어요. 지금 필요 없고 이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1단계거든요. 2017년까지 로드맵이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각 지역에 있는 은행들 보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RTGS 시스템이라고 세르먼트 시스템인데 리얼타임 이 각 국가마다 지금 다르거든요. 해갖고 이게 연결이 되고 국제 간에 송금을 할 때는 지금 이거 한국어로 뭐라고 해야 되죠? 현지은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 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 JP 모건 같은 경우에 체이스은행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저희 나라에 입점해 있다고 하면은 이제 한국 지부로 들어와 있는 체이스은행, 그러니까 현지은행이죠. 다른 국가 거지만 그러니까 그런 은행들을 통해서 정말 많이 얘기되어 있는데 프리펀딩을 해갖고 미리 돈을 예치해 놓는 거죠. 그 계좌를 이용해서 이제 페이먼트 정보, 청구서 같이 날라갈 어떤 수취 B 고객한테 돈이 뭐 10불이 가야 된다. 그러면 이 정보가 날라가면 이쪽에서 컨펌을 하고 오케이 그러면은 이 교환비, 환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게 서로 오케이 됐을 때 실제로 돈을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예치금 미리 걸어놓은 거 막 100억 불 막 이렇게 걸어놓은 거에서 일부를 빼갖고 주는 거죠. 실제 수취인한테. 그러니까 지금 리플이 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엑스커런트나 ILP 이용해서 통합시키고 싶은 거예요. 더 빠르게. 그러니까 만약에 청구서 자체가 느리면은 애초에 돈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카드를 긁었는데 그 청구서가 4달 뒤에 나와요. 그럼 그 전에 저희가 그 일종의 빚을 진 거죠. 카드사에. 돈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시스템들이 정말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스위프트가 그렇죠. 중간에 은행들이 많이 껴갖고 뭐 그 페이먼트 정보가 날라가는데 2, 3일 정도 막 걸리고 그런 문제가 있어갖고 근데 시간이 됐겠다. 이거 설명은 뭐 다음에 어차피 할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그림이에요. 리플사가 꿈꾸는 거는 이 아마존이고 뭐고 다 SAP도 최근에 올라왔었죠. 오러클이고 뭐고 이 다 쪼개져 있는 이 페이먼트 ILP로 다 엮고 이거는 XRP 레저 그러니까 XRP를 이용해서 세틀먼트 돈이 실제로 움직이는 건 얘를 통해서 다 움직인다. 모든 게 연결돼갖고 이거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쟁사가 지금은 없죠. 지금은. 그래서 상당히 유리한 상태이긴 한데 사업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일단은 지켜봐야죠. 계속 잘 하는지. 3분이 아직 남았네요. 넘었을 줄 알았는데. 시작을 해야겠네요. 시간도 많이 됐고 다들 주무셔야 되니까 어차피 녹화가 되니까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요거 구글 클라우드 가입이 돼서 무료 평가판 시작하기를 해서 이 화면까지 올 수 있어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카드 정보 이런 것들 뭐 주소지 입력하면은 무료 평가판 쓸 수 있게 이제 뭐 시작할 수 있게 허가가 되고 그 상태에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이 화면을 볼 수 있거든요. 이 상태랑 도메인을 구매를 하셔야 돼요. 이 고데디 뭐 제 블로그에도 링크가 있는데 요거 타고 와갖고 마음에 드는 도메인을 구매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도메인이 없으면 코디오스 호스팅이 불가합니다. 이 두 개는 사전에 준비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할게요. 일단은 제 블로그를 켜주시고요. 제 블로그 아니어도 좋지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진행을 하는 거라 가이드를 제 블로그를 참고하면서 가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는데 킨 이유는 특별한 게 없어요. 커맨드를 입력해야 되는데 그거를 수동으로 입력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려고 켰고요.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로 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가상 머신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코디우스 호스팅을 할 서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가상으로. 여기에서 보시면은 컴퓨터 엔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VM 인스턴스를 누르시고, 프로젝트가 없구나. 새 프로젝트 만들어야겠네. 네, 프로젝트 하나 만드시고요. 이름이 중요하진 않아요. 네, 지금 만들어지고 있네요. 시간이 조금 걸려요. 완성이 되면은 이 프로젝트로 하시면 됩니다. 잠깐만 기다릴게요. 네, 완성이 됐네요. 완성이 되면은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VM 인스턴스를 누릅니다. 프로젝트 선택. 뭐지? 뭐죠? 어, 잠시만요. 왜 결제를 또 하라고 하지? 이해할 수가 없네. 딴 걸로 바꿔야겠네요. 이걸로 가야겠네. 제가 딴 걸로 할게요. 네. 보시면은 다시 할게요. 계정을 딴 걸로 바꿨어요. 지금 계정이 제가 여러 개라서. 아까 말씀드린 요 컴퓨터 엔진으로 오시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서 그런데 새로 만들게요. 자, 인스턴스 만들기까지 누르시면은 이제 이름을 정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뭐 이름을 어떻게 정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도메인 이제 각자 구매하신 거를 뭐 ABC XYG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하시잖아요. 어차피 코디어스 호스팅이니까 여기 뭐 따따따.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주소인데 코디어스 호스팅 할 거는 보통 이렇게 하실 거니까 요 이름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거 서브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요 이름을 그대로 이 가상머신의 이름으로 이거 이름 지정하는 거예요. 지금 호스팅 돌릴 서버 그 호스트 네임이라고 해서 그걸 정확히 말하면 호스트 네임은 아니지만 그걸 정하는 건데 저는 이제 코디우스라고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만약에 여러 개 만드실 거면은 관리 차원에서 여기다가 숫자 넘버링을 넣으시는 게 좋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이번 5번으로 해볼게요. 5번으로 가고 이거는 지역은 실제 구글 클라우드가 존재하는 IDC 서버 위치를 얘기하는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이것도 뭐 CPU 이런 것도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여기 부팅 디스크에 있는 OS를 바꿔야 돼요. 지금 데비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CentOS 7 버전을 바꿔야 돼요. 여기 보이시는 거. 이걸로 바꾸고 선택을 누릅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거 없죠? 클릭이니까. 계속 이럴 거예요. 근데 솔직히. 방화벽 보면은 HTTP 트래픽 허용이랑 TTPS 트래픽 허용이 있는데 이거 다 체크하고 만들기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성이 돼요. 조금 기다리시면은 얘가 생성하는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대기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성이 되면 바로 진행을 계속해서 할게요. 네, 완료가 됐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상태에서 요 IP 주소라는 거 외부 IP 해갖고 요거 숫자로 점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있는데 요거 좀 중요하니까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 네, 뭐 되게 막 근데 두려움을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하다고 하는데 막 어려운 개념이라서 중요하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따가 입력을 해야 돼서 그래요.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SSH라고 여기 알파벳 적혀있죠. 연결 누르세요 그냥. 누르시면은 뭔가 또 연결을 시도한다고 메시지가 뜨면서 약간 웨이팅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거 기다리셨다가 접속이 되면은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실제적인 코디우스 설치 작업을 할 건데요. 이거 그냥 블로그에 있는 거 컨트롤 C 컨트롤 V만 계속 하시면 돼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보시면서 뭐야 이거 진짜 별것도 아니네 이런 소리 나오실 거예요. 자, 이제 창이 떴죠. 글씨 크기 좀 키울게요. 키우면 좀 정신 없을 수도 있는데 키워야지 보이실 것 같아서 보통 사이즈까지 키울게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뭐 한 3분의 1 되셨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블로그에 가서 명령어 그대로 베껴 올게요. 이거 왜 붙었지? 두 줄로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두 줄이 되어 있는데 붙었네요. 이건 제가 나중에 수정해 놓을게요. 일단은 처음에 여기까지 입력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지금 블로그 보면은 구글 블로그는 붙었는데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로 보고 해야겠네. 여긴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4번에 코디우스 스위치. 네, 요거 보고 할게요. 처음에 요거 제가 설명드린 거 SSH 연결되셨고 검은 창 뜨셨죠. 이거를 여기까지 그대로 복사해 오면 돼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복사하고 컨트롤 V 누르면 이렇게 붙여넣게 됩니다. 여기까지 입력이 됐죠. 여기서 한 칸 띄고 그러니까 본인이 나중에 코디우스 주소를 할 걸 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예를 든 게 뭐였죠? 요거였죠.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메인을 산 게 요거예요. 드림팩토리.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어야겠죠. 이 앞에 서브 도메인은 코디우스 할 거니까 여기까지 놔두고 뒷부분 지우고 이렇게 가면 되겠죠. 네. 글씨 크기 좀 키울게요. 보이시게 이렇게 가면 되겠죠. 다 대문자네. 손자로 입력할게요. 이렇게 할 거면은 요 주소를 복사에다가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돼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뭔가 됐죠. 줄은 넘어갔는데 메시지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잘 된 거예요. 확인하고 싶으면 uname a라고 해갖고 마이너스 a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입력했던 주소. 제대로 나와 있는지 확인하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오타가 나면 안 돼요. 오타가 나면 되게 치명적입니다. 그 원인을 나중에 가서 안 됐을 때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주의하실 게 반드시 오타 체크. 그러니까 조금 진행 상황이 느리더라도 오타가 안 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오타가 안 나게 주의해 주세요. 여기까지 진행했고요. 다시 가서 블로그에서 보시면은 여기 다음 명령어 있죠. 요거 그냥 또 그대로 복사해 주세요. 하고 컨트롤 V. 그럼 자기가 알아서 뭔가 설치해요 또 열심히. 그냥 보시면 돼요. 되게 이거를 자체를 제가 일단 가이드는 하고 있는데 막상 해보시면 되게 쉬울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 하면서 어려움도 없고 솔직히 난이도가 되게 높진 않아서 단지 이제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처음 해보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생소한 거라 어려워 보일 뿐이지 어렵진 않아요. 이게 뭔가 됐고 보시면 컴플리트라고 떴죠. 다 명령 입력되고 엔터 누르세요 그냥. 엔터 누르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코디우스에 필요한 하이퍼 데몬을 설치하는 중이거든요. 가상화 데몬이에요. 간단히 설명하면 코디우스 이제 팟이라고 해갖고 어플리케이션이 돌 때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호스트 서버에서 돌면은 보안상 위험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가상화돼 있는 이제 게스트 OS 이건 솔직히 뭐 게스트 OS는 아닌데 가상 공간에서 이제 프로그램 실행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끝났네요. 끝났죠 설치? 그러면은 다음 것도 이 박스까지 했잖아요. 다음 것도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서도 민망해. 이게 진짜 너무 쉬워갖고, 예, V 하면은 이제 또 뭔가 하죠. 예. 솔직히 좀 민망해요. 왜냐면은 계속 이럴 거거든요, 저는. 딱히 설명할 게 없어요. 계속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면 돼요. 예, 제가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노리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명령어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엔터 칠게요. 지금 모니디라고 해갖고, 그 페이먼트 할 때 어떤 디지털 에셋으로 할지 그 데몬이에요. 그 서비스를 가동해줘요. 지금 XRP를 설치하고 있죠. 설치하는 과정이고요.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오늘 이 가이드가 목표가 딱 두 개예요. 이게 어렵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고자 하는 점. 그리고 나중에 혹시 이거를 보고 따라 하시되 좀 뭔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는 문의를 주시면 제가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약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치 방법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방법이 약간씩 다 상이하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거를 보고 오셨을 때 제가 저한테 문의를 하셔도 제가 가이드 드릴 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좀 가이드 방송을 드리는 거고요. 다들 성공하셨으면 좋겠네요. 뭐 저희 다 부자 돼야죠. 여기까지 했으면은 예, 컴플릿 떴죠. 여기서 또 그다음 명령 이제 제 블로그에 설명되어 있는데 요거를 치라고 되어 있죠. 요걸 하시면 됩니다. 이걸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코디오스 호스팅을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개 하고 싶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냥 하나만 하실 거면은 이대로 입력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여러 개를 하실 거면은 이 고급 설정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보이는 커맨드 명령 보이시죠? 요걸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 난이도까지 설명하는 거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요. 이 명령어 보시고 검색을 하시면 금방 나와요. 고급 설정은.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하시되 만약에 잘 안 되시면 나중에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처음 설치니까 여기로 할게요. 기본으로. 요거 한 뒤에 엔터 누르면은 애기가 깼네요. 자은성아 코 하세요. 이제 시크릿을 입력하라고 돼 있는데 토스트 월렛에 보시면 지갑 주소 하나 만들면은 그 지갑 주소 클릭했을 때 쇼 시크릿이라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거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솔직하게 다 입력하면은 난리 나죠. 누구나 다 제 지갑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시니까 저는 일단 미시로 입력을 할게요. 이렇게. 오, 안 먹네. 굉장한데? 야, 이거 못 넘어가겠는데 이러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네요. 이거 입력 안 하면은 진행이 안 될 텐데 그러면 난감하네 이거. 얘도 컨펌을 하나 보네요. 실제로 있는 지갑 주소인지. 일단은 이거는 제가 캔슬을 할게요. 여기 입력하시면은 지금처럼 또 동일하게 넘어가긴 할 거예요. 저는 지금 실제로 입력은 안 한 거거든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입력할 수는 없어서.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다음에 요거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게 실행이 안 될 거예요, 지금. 왜냐면 입력한 정보가 없으니, 되네. 이거 에러 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문의 D, XRP까지 실행을 하시고요. 절반 하셨어요, 이제. 또 컨트롤 C, 컨트롤 V. 이번엔 코디우스 데몬이에요. 컨트롤 V에서 진행하시면 또 자동으로 설치를 합니다. 요즘에 최근에 1.1.3 버전까지 나왔죠. 지금 그 신규 버전을 설치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손을 대실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패키지가 설치가 됩니다. 기다리시면 돼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중요한 건 오타가 나지 않아야 돼요. 설치 완료됐다고 막 뜨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 뭐 시스템 CTL 스타트 코디오스 D라고 되어 있는데 엔터 한번 누르시면 돼요. 그럼 또 이렇게 넘어가죠. 잘 실행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도. 자, 그럼 다음 박스 갈게요. 이제 뭐 한 4분의 3 정도 했어요. 이 마찬가지로 이 명령어 박스 다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에서 붙이고 또 컨트롤 V 눌러서 설치합니다. 그럼 자기가 계속 설치할 거예요. 또 열심히 주구장창 기다리시면 돼요. 사실 오타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오타가 날 부분이 컨트롤 C, 컨트롤 V만 잘하면 날 부분이 없거든요. 그 첫 단계에 보면 호스트 네임 입력하는 거 있었잖아요. 본인의 그 코디우스 호스트 주소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거기서 오타 나면은 다 틀어져요. 걔는 정말 중요해요. 그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걔는 진짜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돼요. 오타 한 글자 안 나게. 또 기다리시면 돼요. 잠깐 볼게요. 막간 이용해서 얼마나 나왔나? 이거는 근데 한 단계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려고 한 거라 별거 없고 끝났어요 거의. 예. 보시죠? 거의 끝난 거. 다 했다고 봐야 돼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컨 거의 25도로 틀어놨는데도 덥네요. 요즘 날씨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주말에 막 애기 데리고 그 물놀이를 했는데 막 살이 타들어가더라고요. 넘어간다. 예. 마지막 명령어까지 떴죠. 여기에서 엔터를 또 누르시면 돼요. 누르면 여기부터는 좀 집중하셔야 돼요.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하나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주소여야 돼요. 네, 입력을 하시고 나오죠. 그러니까 뭐 약관이에요. 약관에 동의할 거냐 이거 물어보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주소 읽고 나서 약관에 동의하면 하라는데 그냥 동의하죠. 어차피 저희는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agree 하고 이거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네, yes 하시면 돼요. 이것도 yes 하시면 돼요. 내용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저희가 그 HTTPS라고 해서 인증서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거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DNS에 뭔가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화면이 나오면 지금부터 등록 작업을 시작할 건데 그 도메인 산 사이트 가셔갖고 이 도메인 레코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고데디로 했으니까 여기는 이런 화면이 뜰 거고 다른 거 하셨으면 다른 화면이 뜨겠지만은 이런 비슷한 내용을 컨트롤할 수 있는 화면 인터페이스가 있을 거예요. 레코드 등록. 여기 가셔서 이제 레코드 등록 작업을 해야 돼요. 일단은 4개를 등록을 할 건데 첫 번째로는 유형은 A 레코드 이걸로 해서 아까 제가 코디우스 5번으로 했나요? 네. 저는 5번째요. 4개가 이미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하는 건 5번째라 이렇게 했고 여기까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지시 방향을 했는데 이거 IP 주소를 입력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요거죠. 제가 만든 게 요거 있죠. 코디우스 요 IP 주소거든요. 요 복사해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저장. 네. 안 어렵죠? 그리고 하나 또 추가. A 레코드로 하시고 이번에는 앞에 요거 별표 에스터리스크라고 되어 있는 거 숫자 8 위에 있는 거예요. 시프트 누르고 요거 한 다음에 점 하나 찍고 아까 입력했던 거 똑같이 입력하세요. 저는 코디우스 5로 했으니까 요거 입력하고 지시 방향도 아까 입력했던 거 똑같은 IP 주소 저장 4개 중에 2개는 끝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2개를 더 추가할 건데 아까 하던 거 이제 SSL이라고 그거 2개를 추가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추가를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A 레코드가 아니라 txt 요거고 호스트는 여기 가시면은 이 화면까지 진행돼 있잖아요. 요거예요. 여기 요겁니다. 제가 근데 실수를 했네요. 제가 실수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말로는 5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제 그 호스트네임 진행 그냥 코디우스로만 했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호스트네임 한 거랑 요거랑 동일해야 돼요. 지금 하시는 거랑. 그래서 실제 제가 시스템에는 그냥 코디우스로만 해서 여기도 코디우스로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다 입력하시면 안 되고 본인이 산 도메인 뒤에 주소는 자르고 여기까지만 딱 서브 도메인까지만 입력을 하셔야 돼요. 하고 여기 보면 txt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요거 아래 뭐 알파벳 숫자가 되게 복잡하게 쓰여 있는 거 이거 더블 클릭하면 바로 복사되거든요. 붙여놓고 저장 되셨으면 엔터키 누르면 계속 진행한다고 되어 있죠. 엔터키 한번 누르시고 이거 되면은 그러면 다음 게 또 나요. 숫자가 또 바뀌거든요. 이거를 바꿔서 한 번 더 등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추가하시고 txt 요거 앞에 요 서버 도메인까지 요 값을 복사해서 붙이시고 그리고 요 값이 아까 위랑은 달라졌죠. 더블 클릭해서 복사해서 붙여놓고 저장 끝났어요. 이제 DNS 등록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여기까지 됐으면 엔터 누르시고 음, 아 제가 그거를 안 했네. 보시면은 너무 성급하겠다.
네, 제 블로그 보시면은 잘 등록됐는지 조회하는 게 있어요. 네, 들어가서 디버깅을 하고 있네. 이 주소. 사실 엔터 누르기 전에 이거부터 했었어야 돼요. 이거 하고 이 txt 여러 개 있는데 요거 누르시면은 이게 나와요. 보이시죠? 네. 자, 어디 갔어? 네. 제가 안 되는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왜 안 되냐면은 제가 코디우스라고 이미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시면은 아니네. 제가 너무 빨리 진입해서 확인 과정에서 에러가 난 거네. 근데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보니까 잘 등록돼 있죠? 코디우스는 제가 1, 2, 3, 4로 했는데 이게 전파되는 속도가 있어서 바로 반응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서 입력을 했는데 바로 뭐 엔터 누른 순간에 1초 뒤에 바로 그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좀 퍼지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보시면은 잘 등록돼 있죠. 이거 MA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확인이 되면 돼요. 지금 이거 MA 뭐 메이드처럼 됐네. 단어처럼 요거랑 그리고 그 위에 거 PX9로 시작하는 거 두 개 다 뜨죠. 이게 확인이 되면은 그때 엔터를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 뭐 축하합니다. 뭐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사실.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 넘어가시면 돼요. 또 엔터를 빨리 눌러서 그렇지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상 없습니다.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설명이 돼 있죠.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 것도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웹서버 설치하는 거예요. NGINX라고 아파치나 뭐 이런 거 유명한 것들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덜 유명할 뿐이지. 이 코디우스 호스팅을 해줄 웹서버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것도 좀 기다리셔야 돼요. 붙여넣기 하면은 자기가 설치를 다 하고 약간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네, 끝났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vim 해갖고 명령어 있는데 이것까지 확인이 되면 엔터 누르시고요. 누르면은 이게 비밀이라는 편집기예요. 리눅스에서 쓰는. 이거 사용법 모르시니까 제가 필요한 것만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화면 진입하면은 I키 한번 누르세요. 알파벳 I 한번 누르시면은 인서트라고 삽입이라고 바뀌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서 신나게 복사해요. 아래 거 박스에 있는 거 서버로 시작하는 거. 이 대괄호까지 정확하게 복사하셔야 돼요. 중괄호인가요 이게?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오타가 있으면 무조건 에러가 나기 때문에 다 복사하신 후에 돌아가셔서 컨트롤 V 하세요. 이렇게 입력이 되면 돼요. 정상적으로 입력되면은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요. 이게 파싱을 해갖고 어떤 의미인지 알아듣거든요, 얘가. 이게 확인이 되셨으면 ESC 키를 누르시고, 그럼 사라졌죠, 뭔가 아래 인서트 부분이. 그때, 요 세미콜론 입력하시고, WQ, 엔터. 네, 끝났어요. 화면이 이렇게까지 나오면은 정상적으로 입력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이에요. 끝났어요. 마지막 명령 보이시죠? 컨트롤 V. 네. 그리고 여기까지 이거 방화벽 등록하고 오면 엔터 누르고 네. 석세스 떴죠? 성공했다. 그럼 끝나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러면은 이제 등록이 되는 거죠. 이 코디우스 호스트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4개를 지금 등록해 놓고 돌리고 있는데 계속 이게 제가 정확하게 집계는 안 해봤는데 이게 보시면 업타임이 그거거든요. 그 부팅된 이후에 이제 작동한 시간 얘기하는 건데 3일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더 돼요. 보시면은 1, 2번 같은 경우 제가 돌린 게 요 28일 날 등록을 했거든요. 중간에 제가 몇 번 테스트 한다고 좀 오프라인 상태가 있긴 했는데 아, 대략 한 2주 아니야 2주일은 좀 오바고 한 10일 정도 돌렸다고 봐야 되거든요. 중간에 진입한 애들 몇 개 있고 2개를 더 추가했고요. 제가 벌어들인 개수가 대충 한 5, 6개 되는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괜찮죠? 저는 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한 5, 6개 정도 벌어들일 것 같아요. 10일 정도 해서 중간에 얘네들 추가되고 요즘은 또 이게 계약 건수가 지금 그 많이들 아시겠지만 월드컵 그 배팅 팟을 돌린다고 막 200 몇 건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음, 보시죠 여기 260 몇 건. 근데 그거 끝나자마자 팍 줄었어요. 팍 줄었고 당분간 이 상태가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벌이가 전보다 줄어들겠지만은 열심히 또 코일에서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점차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활성화되면은 당연히 그만큼 호스팅하면서 대가로 벌어들이는 피가 높아지겠죠. 이거 약간의 팁인데 오늘 다른 분이 올리셨더라고요. 이거 약간 꽁스인데 보시면은 그 어느 분이 올리셨지? 청기 누설을 하셨는데 별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많이 못 벌어들여요. 대잠만보님이 올리셨는데 이거 저도 하다가 그냥 안 했어요. 왜냐면 너무 조금이라서 여기 보시면 사실 어떤 분이 외국인이죠. 이 코디우스 호스팅이 정상인지를 체크하는 팟을 만들었어요. 이 주소고요. 이거 클릭하시면 요 화면 보이실 거예요. 예, 말 그대로 코디우스 팟 업로드 툴이라고 되어 있는데 팟이란 게 아까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게 자기의 주소를 여기 입력했을 때 정상적으로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에러가 안 나고 정상적으로 계약 건수를 처리할 수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런 목적으로 돌리는 건데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걸 돌리면은 목적은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정상적으로 코디우스 호스팅이 되는지 체크하는 툴인데 보여드릴게요. 이거 꽁수로 쓰면은 이런 방법이 활용이 가능해요. 아 이거 버전업 하면서 그거 된 거구나. 4번으로 해야겠다. 꽁수로 쓰면 어떤 게 되냐면은 설명은 이분이 올리셨는데 좀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이시죠? 네, 성공했다고 팟이 올라간 주소랑 뭐 이런 거 알려주는데 이거 보이시죠? 프라이스 페이드 이거 드랍 단위가 드랍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게 뭐 0.0000114인데 요게 들어와요. 여기 보시면 만료 시간이 5분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5분마다 이거를 돌리면은 이게 들어오죠. 근데 되게 소량이라 저도 처음에 해볼까 하다가 그냥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뭐 하실 분들은 참고 삼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인데 사실 이게 많이 베타 상태잖아요. 이거 베타 상태거든요. 아직 코디우스가. 뭐 버전은 1.0으로 넘어와 있지만은 코디우스 홈페이지 가면 아직도 베타라고 할 거예요. 뭐 용을 기대하라고, 용가리 기대하라고 막 돼 있을 텐데 아직도. 볼까요? 네, 예, 보이시죠? 페어 워닝. 코디우스 아직 베타 상태라고. 하지만 용가리를 기대해라. 나중에 성공 못하면 멱살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은 어디 갔죠? 네. 보시면은 이 계약 건수 지금 막 10 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제 추측이에요. 이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은 활성화 안 되는 상태라 이 정도 계약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거 돌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계속 올려놓는 거죠 자기 거에다가. 그냥 자기가 계약 건수 체결할 수 있는 걸 램 기준이니까 한 500 정도에 한 건씩이거든요. 어디 갔지? 예, 이 사람 지금 5기가잖아요. 그럼 최대 10건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어요, 동시에. 10건 꽉 채우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그래서 진실은 모르지만 그냥 추측상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간의 용돈을 벌고 싶으시면 요거를 계속 5분마다 돌려놓으시면 돼요. 자기 코디우스 호스트 주소로 해갖고 테스트하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올리신 건 제가 설명만 드린 거예요. 참고로 저는 안 합니다. 되게 소량이에요, 엄청. 큰 의미는 없고요. 뭐 간단히 지금 여기까지 다 했는데 어려운 거는 없으시죠? 어려운 거는 분명히 없으실 거예요. 해보시고 어려운 부분 있으면 문의를 주세요.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제가 확인은 도와드릴 테니까 대신에 대신 설치는 좀 어려워요. 그 중간에 보셨겠지만 지갑
네, 시크릿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알면은 지갑에서 출금도 되고 입금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힘듭니다. 맞다. 참고로, 지갑 만드실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토스트 월렛으로 이제 뭐, XRP 레저의 그런 어카운트를 뭐 만들면은, 길게 보셔야 돼요. 만약에 본인이 코디우스 호스트를 여러 개를 돌리고 싶으면은, 그 지갑 하나에다 여러 개를 돌릴 수 있거든요. 지갑이 하나를 만들어서 그 지갑 주소 활성화하려면은 지금 이제 리플의 정책상으로는 20개를 입금을 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 정책으로는 그걸 빼낼 수가 없어요. 본인 돈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지갑이 여러 개 만드는 거. 네, 맞아요. 지금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정보용 지갑은 안 하시겠나요? 그거는 저도 해킹당하면 답이 없어요. 구글 지금 코디우스 호스트하는 서버에 제가 글 한번 올렸지만은 파일에 그 정보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구글 계정 해킹당하면 이제 해킹한 사람이 이 사람 보니까 코디우스 호스트 돌리고 있네? 지갑도 해킹해야지. 이러면 그 지갑은 끝난 거예요. 네. 정보용 지갑 하시지 말고 지갑은 따로 만드시되 만약에 나중에 여러 개 돌릴 거면은 그 지갑에다가 좀 약간 계획을 잡아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 계정 생성하고 이제 활성화시키는데 20개 필요하고 이제 페이먼트 채널을 처음에 클레임을 해갖고 이제 채널링을 만드는데 10개가 필요해요. 10개 필요하고 그걸 유지하는 보증금은 6개가 필요하거든요. 대략 한 36개 필요해요. 처음에는. 근데 만약에 그 지갑에다가 코디우스 호스팅을 여러 개 더 올린다고 하면은 호스팅 추가하는 개수마다 대략 한 20개씩 정도만 있으면 돼요. 정확히는 16개인데 해보니까 16개로 딱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8개나 한 20개 안전빵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한 지갑에다 코디우스 호스팅을 4개를 돌린다. 그럼 최초에 36개에다가 저 20개로 잡을게요. 너프하게. 3개니까 60개 필요하고 한 96개 있으면은 그 지갑 하나에 4개까지 돌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감안해서 좀 계획적으로 애초에 지갑을 쓰시는 게 좋아요. 네. 근데 뭐 막상 하니까 1시간이나 걸렸네요. 이제 방송을 일찍 해서 그런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하시다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거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예상은 했지만 제가 알려드릴 부분이 거의 없네요. 솔직히 컨트롤 C, 컨트롤 V가 한 내용의 70%라 시간이 매우 늦었네요. 11시 반이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기원하며 이만 저도 방송 종료하고 꿀잠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